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학하다 단편소설반 소설 합평 시간입니다. 네, 많은 학우님들이 내가 소설을 썼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좀 걱정도 많이 하고요. 또 기대도 많이 합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멋진 작품을 제가 읽게 됐어요. 네, 사투르누스라는 그림과 얽힌 아버지와 딸, 그리고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술가 소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학우님이 예술가 소설을 써오셨어요. 자, 예술가 소설은 어떤 소설일까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가 소설은 화가, 문인, 또 음악하는 사람,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그 예술가들의 꿈이라고 볼까요? 예술가들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들의 집념과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오늘 우리 학우님이 써온 사투르누스의 미숙아라는 작품 역시 예술가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소설입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딸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갖지 못한 것,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더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화가의 경지? 이런 것을 딸에게 원해요. 그래서 정말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내가 꿈을 결정하지도 않았어. 근데 어려서부터 화가의 딸로 태어났을 뿐이야. 근데 아빠가 맨날 그림 그리래.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쓰는 똑같은 붓, 아버지가 쓰는 똑같은 물감을 그리면서 아버지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자기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꿈을 결정하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결정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이부터. 그러면 이 딸은 정신적인 그 억압과 폭력이 굉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정신적인 억압과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제 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경지 수준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아버지가 심지어 또 이제 폭력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딸이 길에서 매를 맞고 있는 노숙자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매를 맞고 있는데 매를 맞으면서까지 막 지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노숙자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희한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딸과 이 남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란 말이에요, 이 소설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설정도 좋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공들의 욕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딸이, 이 딸의 입장이 된다면, 이 딸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딸의 입장에서 이 딸은 화가로 키워졌어.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는 그림을 못 그려. 그런 어떤 경지에 가지 못해. 근데 어떤 남자를 봤어.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기억 못하고 노숙자야. 거지란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이 남자에게 이 딸인 내가 갖게 되는 감정은 뭘까요? 이 딸이 돼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구요서 소설가의 랩소디 인 베를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랩소디 인 베를린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인데
그 힌터마이어라고 하는 독일의 음악인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힌터마이어 역시 정말 당대가 인정하는 굉장한 음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나도 잘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성당이나 그런 교회가 막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피아노. 근데 하여튼 그 파이프 오르간에 이렇게 그 바람을 넣어야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 남자를. 근데 이 힌터마이어는 당대가 인정한 대단한 음악인인데 이 남자가 자신이 갖지 못한 걸 해요. 그랬을 때 이 대단한 예술가도 이 음악인도 그 질투와 욕망, 뺏고 싶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의 설정이나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이 소설을 써보기로 해요. 이 주인공인 딸, 이 딸이 결국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은 이 화가인 아버지, 그리고 남자, 이 셋이 희한한 동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소설을 나라면 이 딸과 이 남자 두 사람의 동거를 쓰겠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화가로서 키워졌지만 재능이 없어, 이 여자는. 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지만 매일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은 거죠. 근데 이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딸이 이 노숙자를 만나서 이 둘이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이 상황이 중요 상황, 중심 상황이라고. 근데 이 소설도 지금 쓸데없이 이 남자를 만나고 뭐하고, 죄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학대했고 뭐했고, 과거 이야기가 계속 설명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의 과거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죄다 설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플롯을 짜보세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이 남자와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돼. 그런데 이 남자의 그 그림을 보게 됐어. 그러면서 과거 얘기도, 이 사람의 사연도 중간중간 밝혀지는 거지. 처음부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고 뭐했고 나는 뭐했고 죄다 과거 설명을 구구절절히 한 다음에 결국 결말에 가서는 이 남자 얘기 조금밖에 안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소설이 예술가 소설이라면 이 여자가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완성하지 못한 그 단 한 점의 그림.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향수라는 영화 있었죠. 그러면 그 향수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궁극의 향수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의 방에 그냥 남자를 데려왔다,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 사투르노스라는 그림에 너무 꽂혀 있어. 이 여자가 그리는 그림, 이 여자가 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완성하진 못했지만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이 화가로서의 작업, 그게 없잖아. 그래서 예술가 소설들을 조금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자가 되세요. 그래서 많은 습작생들이 상황과 설정 자체로 소설에 어떤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인물, 그 인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구태여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나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이렇게 두리번거려. 얘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밥 먹다 말고 왜 두리번거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해. 같이 밥을 먹어. 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이 두리번거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압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냅킨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고개만 두리번거려도 부르죠. 저 여기요, 냅킨 좀 갖다 주세요.